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침 신문을 읽으며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연준 공격적 긴축 의지, 솟구치는 환율, 늘어나는 무역 적자, 고물가 쇼크 걱정. 오늘의 키워드는요.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 순서로 저와 함께 오늘 신문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자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긴축 의지, 전 세계 26일 파월의 입 주목. 자, 돌아오는 8월 25일에서 27일 3일간요. 경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냥 심포지엄이라서 그냥 넘겨도 되긴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돌아오는 내달 9월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거기서 9월에 정례회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정례회의에서요. 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정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폭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 미팅에 파월이 어떤 입장을 펼칠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시장에서는요. 미국이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0.5% 올리는 빅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폭이 좀 완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고점이 아닐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팽배해졌고, 연준이 너무 빠르다, 이런 불만에 섞인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의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13년 만에 1340원을 뚫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우리는 긴축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잖아요. 게다가 지금 세계의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의 내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뉴스와 함께 유럽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코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부진하니까. 그런데 내가 사 먹어야 될 지금 당장의 식자재나 기타 등등은 점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점점 더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닫게 되고 그래서 더 경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건 말하는데요. 지금 유럽이 그 전초 앞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돈들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달러로 그 수요가 몰리게 되고 달러 강세 현상이 도래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달러당 1340원이라는 13년 만에 다시금 이 가격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연달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4개월 지속되는 무역 적자. 자, 환율은 올랐어요. 세계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즉, 내다 팔 시장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물론 소소하게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가전제품 등등은요, 수출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가 이 반도체 수출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증가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된 거죠. 게다가 우리는 뭔가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내다 파는 형태의 이런 산업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환율도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하니까 지금 수입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이렇게 높아진 환율로 수입 절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석유 1배럴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라고 생각할게요. 100달러에 1배럴을 살 수 있었다면 1배럴을 사오는데 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 많은 돈을 사왔으니 이 많은 돈만큼 또 소비자에게 팔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환율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전쟁 등으로 에너지 자원 공급은 더 적어지고 결국 수입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내 소비 심리를 악화하는 큰 트리거 역할을 하겠죠. 참, 오늘 신문을 읽는데요. 무슨 과거의 경제 역사를 한 편을 읽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연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차분하게 제가 스크롤을 한번 내려볼게요. 코로나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은 뭐 코로나 그리고 전쟁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 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함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집중하게 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세계 소비 심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약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물가가 상승이 멈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 수입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이 또 불가피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처럼 도미노가 쓰러진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97년 IMF 그리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자 그리고 2022년 현재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하고 걱정되죠. 세계 경제, 국내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 우리가 겪었던 IMF, 그 다음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것을 또 반복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바닥을 보고 가려나 아님 여기서 천천히 연착하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요, 이런 침체 분위기 와중에도 영민한 부자가 더 부자 될 수 있는 틈새를 다룬 기사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 기사들은 당장 뭐 오늘 날짜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부자들은 어떻게 그 틈새를 활용하고 최대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구경도 하고 동시에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부자가 되는 영민함, 그렇게 길러보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